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영이에요. 올해 26이고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됐어요. 사람들은 제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부족한 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감정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버님과 마주칠 때마다 말수는 없는데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 제가 말을 걸 때, 아무 일도 아닌 순간마다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숨소리가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줄은요. 오늘은 제가 끝내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자는 젊은 남성이지만 이 파트에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관찰자에 가깝게 움직인다. 그는 이 집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할 창구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솔직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판단적인 표현은 피한다. 이상했다 보다는 조금 달라 보였다, 설명하기 어려웠다 같은 표현이 적합하다. 여성 인물은 이 파트에서 아직 중심에 서지 않는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 일상적이어야 한다. 물을 따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둘러싼 분위기다. 이 파트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할 핵심 장치는 별표 숨소리 별표 다 하지만 이 숨소리는 직접적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숨소리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회한다. 가까이 있을 때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말 사이에 끼어드는 짧은 정적 상대가 괜히 한 번 더 목을 가다듬는 모습 불필요한 헛기침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쌓이면서 화자와 시청자만이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여성 인물은 아직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인지되기 전이 가장 강렬하다. 공간 묘사는 매우 중요하다. 좁은 주방, 조용한 거실, 늦은 저녁 시간처럼 소리가 잘 들리는 환경을 선택한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같은 사소한 요소를 넣으면 몰입도가 높아진다. 이는 숨소리가 나중에 인식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깔아두는 역할을 한다. 이 파트의 마지막은 질문이나 사건으로 끝내지 않는다. 대신 감정의 잔여물을 남겨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은 찝찝함을 암시하는 식이다. 시청자는 돼? 라는 질문을 품은 채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한다. 정리하면 PART1은 갈등을 보여주지 않는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느끼게만 한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 파트에서 여성 인물은 서서히 자기 인식의 단계로 들어간다. 아직 상대를 의심하거나 감정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다.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행동의 변화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마주보며 말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살짝 돌린다. 방을 나설 때 발걸음이 조금 빨라지고 필요 없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시아버지의 변화도 중요하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하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더 어색함을 만든다. 말을 줄이거나 갑자기 자리를 피하거나 불필요하게 형식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행동은 여성에게 돼 저러지 라는 감정을 더 강하게 심어준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아무 일도 없게 만들려 애쓴다는 점이다. 감각 묘사는 PART2에서 더욱 섬세해져야 한다. 시선이 마주쳤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누구인지 말이 끝났는데도 공기가 바로 흩어지지 않는 느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 특히 시선 등 이 파트의 핵심 장치다.
숨소리는 아직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도 되지만 눈길이 머무는 시간은 분명히 길어졌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시청자는 이제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남성 화자, 관찰자의 역할도 조금 더 분명해진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만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역시 혼란스럽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라는 식의 내적 독백이 효과적이다. 이는 시청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파트의 마지막은 확신 직전에서 멈춰야 한다. 여성 인물은 분명히 느낀다.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된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는다.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PART는 이렇게 끝나야 한다. 문제는 아직 말이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여성 인물은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의심한다.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자신의 감각과 마음을 먼저 의심한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반복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각들이 직접적인 독백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행동의 제약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녀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 한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 없는 대화는 먼저 끝내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회피는 오히려 상대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피하려는 대상일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점을 이 파트에서 조용히 보여줘야 한다. 시아버지 역시 내적인 갈등 상태에 들어간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스스로를 억제한다. 시선은 짧아지고 말투는 더욱 단정해진다. 필요 이상의 친절을 피하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절제는 완벽하지 않다. 작은 틈에서 감정은 새어나온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감각 요소는 별표 숨을 참는 느낌 별표이다. 숨소리는 아직 명확히 문제로 제기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호흡을 의식한다. 말하기 전 한 박자 늦춰지는 호흡, 대화 중 갑자기 멈추는 말,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침묵. 이 침묵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으로 공간을 채운다. 남성 화자, 관찰자는 이 파트에서 감정의 증인 역할을 한다. 그는 두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 노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낀다. 화자의 시선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에 가깝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이 파트의 정서적 중심이다. PART 3의 마지막은 여전히 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다. 여성 인물은 이제 질문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 질문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된다. 감정은 아직 고백되지 않았고 문제도 아직 제기되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 장면은 반드시 사람이 적고 소리가 잘 들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밤의 거실, 불이 절반만 켜진 주방, 혹은 모두가 잠든 뒤의 집 안처럼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간대가 적합하다. 이 환경은 질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여성 인물은 이 질문을 준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입을 연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 질문은 용기라기보다 피로에 가깝다. 계속 모른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질문은 짧고 꾸밈이 없어야 한다. 설명도 비난도 없다. 그저 사실에 가까운 문장이다.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다.
시아버지는 바로 답하지 못한다. 고개를 들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못한 채 멈춰 선다. 이 침묵은 변명이나 부정이 아니라 자각의 침묵이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감정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말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각 묘사는 이 장면의 중심이다. 질문이 끝난 뒤 들리는 자신의 숨소리, 상대의 호흡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들리는 거리,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모습, 눈을 마주칠 수 없어 바닥이나 창 쪽을 보는 시선. 여성 인물은 질문을 던진 뒤 즉시 후회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 왜 물었을까가 아니라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깨달음이다. 이 파트에서 그녀는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말을 꺼낸 뒤 더 조용해진다는 점이 현실적이다. 남성 화자, 관찰자는 이 장면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뿐이다. 이 변화는 소리보다 침묵에서 더 분명하다. 화자의 내레이션은 짧고 절제되어야 하며 판단이나 해설은 피한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다음 파트로 미뤄진다. 이 파트의 역할은 오직 하나다. 감정이 더 이상 마음속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기.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말은 던져졌고 침묵은 길어졌으며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이 장면은 직후가 아니라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질문 이후의 밤을 각자 보내고 왔다는 느낌이다. 이 시간차는 감정의 무게를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 시아버지는 이 파트에서 처음으로 어른의 위치에 선다. 그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도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낮은 자세로 인정한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거나 소해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은 오히려 진실을 흐린다. 그는 단 하나의 태도를 선택한다. 선을 알고 있다는 태도다. 그의 말은 짧고 조심스럽다. 감정의 내용보다 감정에 대한 책임이 중심이 된다. 그는 상대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겼을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과가 상황을 끝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과는 관계를 다시 정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여성 인물의 반응은 즉각적인 용서도 강한 분노도 아니다. 그녀는 오히려 복합적인 감정 속에 머문다. 안도감, 서운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파트의 정서다. 감각적으로는 거리의 회복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지 않고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서 있는 자세, 손을 움직일 때도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는 모습,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낮아진 톤, 말을 마친 뒤 서로를 보지 않는 짧은 침묵. 이 파트에서 남성 화자, 관찰자는 가장 절제된 내레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그는 이 장면을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인식한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 끝은 안정감이 아니라 차분함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방치되지 않는다. 감정은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책임은 분명해졌다. 이 파트는 시청자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제 감정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다. 이 파트의 핵심 감정 목표는 안도와 상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문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이전에 존재하던 미묘한 온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두 인물 모두 느낀다. 이 이중 감정이 PART6의 정서적 중심이다. 1. 밤이라는 시간의 의미. 이 파트는 반드시 밤에 집중해야 한다. 밤은 행동을 줄이고 감각을 증폭시키는 시간이다. 낮에는 분주함으로 가려졌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PART6의 밤은 긴장감의 밤이 아니라 정리의 밤이다. 집안의 소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TV는 꺼져 있고 휴대전화 알림도 없다. 대신 시계 초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같은 배경음이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를 반영한다. 여성 인물은 이 밤에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녀는 질문을 던졌고 답을 들었으며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파트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결정의 여파를 감각적으로 느낀다. 이 경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PART6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경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누구도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그 약속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마주치던 동선이 이제는 살짝 어긋난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대화는 여전히 존중과 예의를 갖추지만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차갑지 않아야 한다. 냉담함이 아니라 배려의 거리여야 한다. 시청자가 느끼기에 멀어졌다기보다는 정리되었다는 인상을 받아야 한다. 시아버지는 이 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먼저 물러난다. 문을 먼저 열어주고 대화를 먼저 끝내고 자리를 먼저 비운다. 이 모든 행동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3. 여성 인물의 내면 변화. 여성 인물은 이 파트에서 자기 존중을 회복한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의 반응을 해석하려 애쓰지 않는다. 숨소리, 시선, 침묵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잠시 멍해지기도 하고 문득 이전 장면들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더 이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도 나는 잘 선택했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마무리된다. 이 파트에서 그녀의 행동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야 한다. 목소리는 안정되고 움직임은 느려진다. 이는 감정이 가라앉았다는 신호다. 그녀는 이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4. 관찰자의 시선 변화는 이렇게 보인다. 남성 화자, 관찰자는 PART6에서 변화의 증인이 된다. 그는 큰 사건이 없는데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평온으로 채워져 있다. 그의 내레이션은 이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 변화를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고 단정짓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이 관찰자 시점은 시청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성숙한 선택은 항상 극적이지 않으며 어떤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5. 감각적 디테일. 사라진 것과 남은 것. PART6의 감각 묘사는 사라진 요소와 남은 요소의 대비로 구성된다. 사라진 것들, 의미를 추측하게 만들던 침묵,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던 긴장, 시선을 피하지 못하던 순간들. 남은 것들, 이에 있는 말투,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필요할 때 건네는 짧은 안부. 이 대비를 통해 시청자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재정렬을 느끼게 된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며 유튜브 스토리텔링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다. 6. 이 파트의 마무리. 완전한 끝은 아니다. PART6는 완결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진다. 감정은 더 이상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누구도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 파트의 끝은 안정된 침묵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장면, 불이 하나씩 꺼지는 집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조용한 밤의 소리.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떤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났다는 암시만으로 충분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 차이를 통해 시청자는 이 관계는 정리되었구나를 느끼게 된다. 여성 인물은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다. 숨소리를 의식하지도 시선을 해석하지도 않는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았다. 이 파트에서 그녀는 회복된 사람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 마지막 대면 평범함의 힘 이야기의 마지막 대면은 극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상황이 가장 강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주쳐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 식탁에서 짧은 대화가 오가는 순간, 문 앞에서 서로의 하루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이 대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색함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침묵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말이 짧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이것이 PART6을 거쳐 도달한 관계의 최종 형태다. 시아버지는 이 파트에서 완전히 선을 지킨 사람으로 남는다. 그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고 후회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선택한 자리를 지킨다. 이 모습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어른으로 완성시킨다. 3.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해. PART7에서 중요한 장치는 말하지 않음의 완성이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날의 질문도 그 이후의 대화도 다시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시청자는 안다. 그 감정이 부정되거나 무시된 것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놓아졌다는 사실을. 여성 인물은 이 지점에서 조용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 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감정에 도달한다. 이 파트에서 그녀의 내면 독백은 짧아야 한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한두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 짧은 문장이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정리해준다. 4. 관찰자의 마지막 시선. 남성 화자, 관찰자는 PART7에서 마지막 한 번 개입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교훈처럼 정리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목격한 변화에 대해 담담하게 말한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실수할 수 있지만 모든 감정이 관계를 망가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관찰자 시점은 시청자에게 안전한 출구를 만들어준다.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 5. 감각적 마무리. 마지막 온기. PART7의 마지막 장면은 작고 따뜻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을 나서며 건네는 짧은 인사, 고개를 살짝 숙이는 존중의 제스처, 서로를 오래 보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한 눈빛.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는 점이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6. 마지막 메시지. PART7은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여운을 남겨야 한다. 어떤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